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여러분 코인 투자 정보 어디서 찾으시나요? 혹시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진짜를 놓치고 있지 않으신가요? 산더미처럼 쌓인 정보를 파헤쳐서 진짜 배기 뉴스를 선별해드리는 10월 28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이 코인 시장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요새 뭐 코인 시장 화제가 되는 뭐 얘기 같은 거 있어요? 그 화제가 음. 된다기보다는 제가 그 매번 투자를 하면서 저도 음. 뭐 투자 경력이 대학교 때 코스닥 투자부터 시작해 네. 가지고 근 20년이 되는데 음. 늘 느끼는 거지만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음. 이 투자 대상을 대해야 된다는 것과 네. 언제나 졸업픽은 있다. 졸업 픽이요? 네. 어떻게 이거 뭡니까? 무슨 얘기예요? 네. 이 예. 투자 예. 시장에서요. 그 흔히들 이제 돈을 많이 음. 벌어서 저 이제 떠나겠습니다. 음. 투자 시장 이제 위험한 약간 음. 코인 시장 변동성이 크니까 이제 음. 위험한 코인 시장 투자는 그만두고 음. 지금 모은 시들 머니를 가지고 음. 이런 뭐 예금만 넣어도 1%만 받아도 음. 뭐 1억 정도가 나오는 그 정도의 이제 자산을 모은 경우에 네. 투자 시장을 떠나는 걸 이제 졸업픽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졸업을 예. 한다. 아, 투자 시장 졸업한다? 졸업한다. 예. 졸업픽이라 하면 예. 졸업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투자 코인이 음. 되겠죠. 음. 근데 이게 그 생각을 해보면 사실 늦게 시장에 뒤늦게 들어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야 비트코인이 2013년에 막 몇 달러 할 때야 음. 그때 샀으면 졸업할 수 있지만 음. 지금은 그게 가능하냐 코인 음. 시장에서 이제는 졸업할 수 음. 없다라는 말들을 하거든요. 음. 특히나 이렇게 가격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을 때. 음.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졸업하신 분들 네. 있더라고요. 잘 사가지고 코인으로 어느 정도 벌어서 이제 더 예. 이상 코인 투자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먹고 살 수 정도가 있다. 되는 그래서 이걸 졸업이라고 하는군요. 졸업이요. 그래서 졸업픽. 그러면서 졸업을 할 수 있는 코인을 예. 졸업픽 근데 이라고 그게 한다. 과거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과거 음. 이더리움이 뭐 저기 1,000원 하던 시절에만 있는 줄 음. 알았더니 지금도 있습니다. 아, 그런 지금도 코인이. 졸업픽이 있다? 네네. 그런 얘기 좀 이따 해 주실 건가요? 네네. 아, 반면에 예. 퇴학당하시지 기대하겠습니다. 않기를. 아, 또 퇴학도 있어요, 여기에? 네. 예. 퇴학은요. 예. 말 그대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교에서 음. 쫓겨나는 거잖아요. 음. 이건 뭐냐. 더 이상 투자할 돈을 다 음. 잃고 투자 음. 시장을 떠나는 걸 퇴학이라고 네. 표현합니다. 종잣돈을 다 털린 네, 다음에 맞습니다. 아이고 슬픈 일도 있군요. 그러니까 예. 아, 하여튼 오늘 또 재밌는 얘기, 네네. 또 알찬 얘기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도 이제 키워드 3가지로 좀 준비를 해 오셨죠? 예. 네. 어떤 키워드를 준비해 오셨나요? 첫 번째. 그날이 오면 아, 조금 예. 네. 예, 뭐라고 숙연합니다. 하진 않겠습니다. 예. 숙연합니다. 예.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예. 이게 아닌가요? 네. 네. 아무튼 두 번째는 예. 보따리주의보. 예. 예. 이것도 약간 뭐 약간 궁금하시죠? 왜 예. 보따리주의보? 갑자기 코인 얘기하는데. 음. 세 번째가 코인 시장에 밈이 뜬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 뭔 말인지 대충 네. 알겠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슨 말인지 음. 약간 감이 안 오는데요. 음. 한번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그날이 오면. 네. 이거 어떤 얘기예요? 굉장히 예. 숙연한 단어입니다. 네. 이게 왜냐면요. 사실 코인 투자자 저도 뭐 말하자면 국내 시장에 있어서 어쨌든 이제 초창기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관심을 가지고 보는 네. 게 이제 이쪽을 하다 보니까 저는 뭐 참고로 해서 이쪽 시장의 미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더 이상 이제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해지나 아니면은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약간 보유 자산으로 금을 보유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뭐냐면 이 생각까지는 근접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할 기관들이 블랙락이라더니 뭐 모건 스탠리 이런 약간 유명한 기관들이 비트코인 투자로 눈을 돌렸다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비트코인 선물이긴 하지만 ETF가 승인이 돼서 미국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점점 이제 제도권 맞아요. 금융시장에까지 이제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예. 한국으로 그런데 눈을 돌려보자면 과연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이 얼마나 제도권에 들어왔냐를 보면 굉장히 요원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25일자로 네. 한국경제신문 1면에 대문짝만하게 단독 이래가지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교직원 공제가 비트코인 투자에 나선다. 예. 저도 제목만 보고 예. 그날이 왔구나. 네. 깜짝 놀랐습니다. 교직원 공제하면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연기금 중에 네네. 하나잖아요. 맞아요. 예. 굴리는 규모가 40조가 넘는 예. 그래도 꽤 규모가 큰 곳이거든요. 물론 음. 국민연금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교직원 공제 같은 연기금, 좀 작은 연기금을 시작으로 하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도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 깊은 보도다라고 해서 내용을 들여다봤고요.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약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교직원 공제가 홈페이지에다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라면서 사실이 부인하는 아니다. 보도를 냈어요. 예, 네. 그렇겠군요. 예.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상으로만 나온 뉴스는 수정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지른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틀리면 고치면 되니까. 예. 근데 이게 지면으로 찍는 거는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면까지 나오는 기사는 굉장히 팩트 체크를 많이 한 조심스러운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연이 있을 거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이른바 오보를 했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 첫 번째는 제가 약간 기사 내용을 보니까 좀 갸웃했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전제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국내 운용사가 현물 ETF를 만들어서 해외에 상장을 하면 그 ETF에 대해서 투자할 것을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고려해 보겠다는 거예요. 전제가 굉장히 복잡하죠. 네. 국내 증시도 아니고 해외 증시에 네네. 상장한다니까 쉽지는 않아 보이는군요. 근데 게다가 또 선물 ETF는 됐지만 지금 현물, 선물 ETF는 좀 약간 네.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애초 기사 자체가 보면은 굉장히 넘어야 될 산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이른바 이제 실무자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오갔던 걸 위에서는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보도가 나오면서 이거 무슨 소리야라고 해서 그래서 아마 전혀 검토한 바 없다라는 식의 이거 오보다라고 입장을 낸 건 수가 있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게 문제가 제가 아까 제목은 투자한다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투자에 나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의 그런 약간 뉘앙스가 외신으로 번역이 되면서 전혀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냥 투자한다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거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더 화제가 됐거든요. 너무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 금융당국 쪽에서 좀 눈치를 준 게 아니냐. 예. 하여튼 네.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고란 대표님이 추정일 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음. 우리는 아직 이제 연기금까지 뛰어들고 있지는 않은데 해외에서는 좀 연기금들도 이 맞아요. 비트코인이나 코인 투자를 하고 있죠. 예. 이 어떤 사례가 좀 대표적으로 있어요? 최근에 예. 제가 봤던 약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 미국은 주 단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휴스턴 주에 이제 예. 소방관들 퇴직연기금, 퇴직연금이 텍사스주 아니에요? 휴스턴. 휴스턴, 네, 맞습니다. 네, 텍사스주의 휴스턴이겠죠. 그 퇴직연금 이쪽이 소방관들의 이제 퇴직연금이 드디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저는 비트코인 투자한 것도 놀라운데 이더리움 투자한 거는 상당히 더 놀랐고요. 401k에서도 코인베이스 쪽과 좀 얘기를 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그리고 가장 큰 연금인 그 미국의 캘퍼스라고 하죠.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여기는 아직까지 코인 투자는 하고 있지만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밝게 보기 때문에 채굴 기업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좀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갈 것 같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좀 열려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그날이 올지 네. 그날이 오면 과연 어떨까요? 아, 그날이 바로 이 연기금이나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그날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그런 걸 한번 기대해 네네. 보시겠다. 뭐 네. 이런 언제 의미에서. 올까요? 예. 아, 저도 잘 감을 못 잡겠는데. 언제로 예,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저기 은행이나 뭐 증권사 이런 기관들도 투자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쪽에. 투자를 못 하고 예, 있습니다. 못 하고 저기 금융당국이 자, 이렇게 못하게 눈치 주죠. 사실상 못하게 네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먼 미래에 이를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키워드 그날이 오면 네네.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따리 주의보 네.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일단 보따리 뭐 음. 보따리상이 여기도 있어요? 코인 맞습니다. 시장에도? 보따리상이 예. 있어요. 그래서 네. 자 우리 보따리 꾸리러 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보따리 지금 현황 막 이래가지고 짤들도 막 돌아다니고 아, 그래요. 그래요? 이 예. 보따리가 뭐냐면요. 예, 어떤 뜻이에요? 보따리. 어, 코인 시장에서 보따리는? 코인 시장의 보따리는 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그 국내 거래소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거래소라고 하면 업비트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70% 정도 시장을 지금 네, 차지한다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거의 예. 대부분이라고도 볼 수 예. 있을 정도인데 음. 이게 이제 해외에서 이미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뭐 바이낸스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고 뭐 크라켄에서 거래가 있고 FTX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코인이 있는데 이게 업비트에 원화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국내 사람들의 투자 접근이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더 비싸게 사람들이 사자세가 몰리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상장 직후. 그러니까 이게 업비트의 영향력을 어쩌면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그 해당 코인을 비트로 바꿔가지고 해외 거래소 나가서 사려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실 약간 조금 전문적인 투자자, 투자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이죠.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다 원화 입금을 해가지고 원화로 코인을 사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원화만 갖고 계시던 분들이 갑자기 업비트에 새로운 코인이 상장된다라고 하는데 그 코인이 뭐 상당히 유망한 코인일 수도 있고 평소 투자하고 싶었던 코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상장하자 보면 대충 이제 어쨌든 투자 저변이 넓어지는 수요가 확대되는 거니까 가격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몰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투자가 몰리면서 업비트 원화 가격과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된 달러 가격 차이가 순간적으로 벌어집니다. 이제 이른바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그렇죠. 게 거의 뭐 50%, 뭐 순간적으로는 거의 뭐 100%까지도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김치 프리미엄을 먹기 위해서 그 프리미엄을 먹기 위해서 해외에서 그 코인을 사다가 업비트에서 팔면 그 차익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요걸 이제 보따리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걸 보따리상이라고 한다고요? 보따리상이에요. 예. 네. 한참 길게 설명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가격 차이를 맞아요. 좀 먹겠다 하는 그래서 이 그런 거래를 말하는군요. 보따리상을 예. 전문적으로 노리고 예. 일종의 이제 해외 거래소에다가 USDT라고 해가지고 음.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아니면 네. 뭐 비트를 갖다 놓는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다 놓고 있다가 이제 보따리 기회가 열리면 재빨리 사가지고 이 보따리 상들에게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이게 보따리가 그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보따리에 참전하면 그만큼 많은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잖아요. 그럼 가격이 또 차익이 줄어들겠네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 빨리 던질수록 보따리 그 차익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따리 상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난리가 난 보따리 상들이 활개를 편 그 일이 2번 있었거든요. 두 차례가 있었는데 사실 업비트가 그가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때문인지 6개월간 신규 코인을 상장을 안 했어요. 근데 이 보따리 이 차익이 커지려고 하면 그 해당 거래소가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래소들은 상장을 해봐야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리미엄 자체가 벌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업비트가 6개월 동안 상장을 안 하고 있다가 지난 15일에 처음으로 이제 그 새로 3개 코인을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간만에 상장하는 거니까 이 갑자기 이제 보따리상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드디어 있었죠. 이제 나타났군요. 그래서 보따리상들이. 이제 보따리상이 나타나면서 2가지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하나는 그 원하던 이 프리미엄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벌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 15일 날 상장한 코인들이 3개가 있었거든요. 솔라나, 폴리곤, 누사이퍼인데 이 솔라나나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업비트에서만의 수요로 가격을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무겁죠. 주식으로 치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쯤 되는 주식은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 누사이퍼라는 코인은 시가총액이 작아요. 이를테면 코스닥 잡수쯤 되니까 맘만 먹으면 올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3개 가운데 누사이퍼 코인이 갑자기 10배, 20배 치솟아서 거래가 됐습니다. 순식간에. 네. 예. 그럼 근데 보따리상들이 막 지금 막 보따리상들이 막 쳤겠네요. 날개를 예. 쳤었죠. 예. 근데 보따리상들이 빨리 움직이는 바람에 그렇게 급하게 올랐던 가격이 급락했어요. 다시. 근데 이 와중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사서 보따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와중에 해외에서 사오는 것까지는 안 되지만 어쨌든 가격이 낮은 가격에서 출발해서 급지 오르잖아요. 그러면 대충 한 무릎쯤에 사서 어깨 팔자라고 또 동참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동참 잘못했다가 지금 현재 누사이퍼가 한 1,000원 정도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거의 10,0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그때 동참했던 보따리 상들과 당시 비싸게 샀던 사람들은 누사이퍼 9,400층 9,000층 구조대 오나요? 뭐 이런 지금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네. 자기들끼리 하소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하나 있었고 네. 또 하나 뭐 일이 이게 있었다면 더 진짜 심각한 건데 어떤 일이 보따리를 있었습니까? 할 때 이게 전문가들이 해야지 이제 음. 아무나 하시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그 체인이 있어요. 네. 그 체인 종류가 같아야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 코인을 이체를 하면 정확히 내 계좌에 꽂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폴리곤이라는 네. 그 코인 같은 경우에 여기가 ERC20 이더리움 계열의 코인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폴리곤은 자체 메인넷이 있는 코인입니다. 음. 그래서 그 자체 메인넷 체인 두 가지 체인으로 다 코인 전송이 가능합니다. 네. 보기에는 똑같은 코인이지만 체인 자체 플랫폼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예를 들어서 그 폴리곤 체인에 있는 코인을 이더리움 체인 계열로 주소를 보내면 안 들어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폴리곤 체인을 상장을 시켰지만 업비트가 상장시킨 건 이더리움 계열의 폴리곤 체인을 상장시킨 거예요. 2개가 있었는데 어. 한쪽 것만 이제 상장시켰다. 뭐 이런 근데 얘기예요. 이 와중에 그거를 확인을 안 하신 마음 급한 보따리상 분들이 예. 이 폴리곤 체인 계열 코인을 업비트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 업비트에는 그 해당 코인을 받을 지갑이 없는 거예요. 체인을 지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보냈던 코인이 중간에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기까지. 네, 사라져요. 그냥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요렇게 잘못 보낸 분들의 투자자 피해 모임이 생겼습니다. 근데 업비트가 사실 이거는 계속 공지를 했던 거예요. 체인 똑바로 확인해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안타깝게도라고 해야 되나요? 폴리곤 체인을 상장시키면서 이 폴리곤 체인이 ERC 20계열이다라고 네. 하는 걸 굉장히 잘 보이게 공지를 안 했어요. 그걸 잘 들여다봐야지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지의 의무가 부족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업비트는 이게 원칙적으로 보면 업비트가 물어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계속 그걸 강조해 왔던 거고. 그런데 이 투자자들이 모여가지고 집단 소송 하네 하면서 좀 시끄럽게 막 하고 있으니까 업비트 입장에서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서 그 폴리곤 쪽 체인 재단과 함께 노력을 해가지고 이걸 좀 복구를 해주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그 금액 있잖아요. 내가 만약 10개를 보냈으면 그 10개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도록 노력을 할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좀 투자자분들이 좀 때를 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투자자분들은 지금 와서 가격이 지금 급락 그 당시보다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럼 지금 와서 그거 줘봐야 뭐하니? 우리가 그때 제대로 못 팔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아, 손해를 다 보상해달라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요구를 아, 하는군요. 근데 업비트는 예.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갈등의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인지가 아니라 혹시라도 보따리 하시겠다고 하면 체인 똑바로 확인하셔라. 네. 업비트도 경고했습니다. 앞으로는 전혀 이런 일 없다라고 하면서 그 최근에 또 한 번 3개의 코인을 상장시켰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인을 상장할 때는 그 체인을 잘못 보냈을 때 자신들이 물어줄 수 없다라는 걸 굉장히 크게 고지를 해놨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네. 하여튼 보따리 이상 얘기들, 코인 시장에 있는 보따리 이상들 얘기들 잘 들었습니다. 또 주의해야 될 맞아요. 점까지 네.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워드 2번째 보따리 주의보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3번째 키워드 코인 시장에 밈이 뜬다. 아, 네, 예. 정말. 밈은 제가 좀 음. 알아요. 네. 소셜 미디어에서 상당히 그쵸. 화제가 되는 그런 밈코인 현상들을 하면 뭘 얘기하는 아세요? 건데. 밈코인 하면 뭘 아세요? 도지코인이라고 그쵸.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해가지고 그쵸. 확 오른 코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밈코인이라고 하는 게 투자 가치가 있냐라고 보면 사실 그 SNS의 그 열기 자체가 투자 가치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지 이후에 밈코인은 도지를 넘어서는 밈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도지를 넘어서는 밈코인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또 밈이 나왔나 보죠? 네. 어떤 게 있었나요? 예. 시바이누 코인이라고요. 발음을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시바이누. 예. 이누는 이게 일본어로 네, 개란 맞아요, 뜻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 시바견 종류의 예, 그거예요. 이제 시바이누인데, 음. 그래서 아까 제가 발음 조심하시라고 이제 박 박사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일부 투자자 국내 분들 가운데서는 야, 내가 발음만 아니면 샀었는데 발음이 안 좋아서 안 샀다라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시바이누 코인이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을 넘어서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 순위 9번째 그리고 시가총액 규모가 3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자면요, 지금 KB금융이나 포스코보다도 비싼 그래요? 코인이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 오네요. 네. 예. 근데 이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음. 도지코인을 베껴서 우리는 밈코인이야라고 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졸업픽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 졸업픽이 바로 이 시바이누를 말씀드린 건데, 이 시바이누가 지난해 10월쯤에 예. 11월쯤이군요. 최저가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오늘 최고가입니다. 음. 그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몇 %가 올랐을 것 같으세요? 최저가 기준 최고가, 오늘 최고가 기준. 퀴즈 내지 마시고 빨리 가르쳐 주세요. 아유, 빨리 말해 개세 보세요. 한 음. 10배는 올라야지 좀 10배 올랐. 가지고 졸업픽 아니에요? 안 되죠. 아, 그래요? 10배는 졸업픽이 될 수 아, 없습니다. 네. 예, 얼마 올랐습니까 그러면? 네. 놀라지 마세요. 네. 1억 5,221만 3,171% 올랐습니다. 네. 1억 %가 넘게 올랐어요. 네. 1억 % 넘게. 네. 그러니까 당시 저점에 1원을 샀으면 1억이 됐고요. 네. 10원을 샀으면 10억이 됐습니다. 100원을 샀으면 100억이 됐습니다. 1년 사이에? 네. 예. 100원을 샀으면 100억이에요. 저점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시바이누 밈코인이 뜬다라고 하면서 이 소식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야, 이 밈코인 투자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차마 손이 안 나간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였냐면, 근데 혹시 모르겠으면 정말 잃어도 되는 돈은 그냥 넣고 진짜 잊어버려라. 그게 그런 투자법밖에 없지. 여기를 막 무슨 뭐 굉장히 심각하게 막 자기 자산을 막 넣기에는 위험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지금 그 댓글이 지워졌는데, 누나 왜 그러세요? 저 100억으로 수십억 벌었어요라고. 진짜 그렇게 번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아하. 근데 이게 갑자기 뜬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뜬 예.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없어요? 모르겠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아 예. 코인텔레그래프가 예. 뜬 이유 세 가지를 분석을 해놨는데 네. 제가 보기에 그냥 고개를 약간 예. 갸웃거리게 됐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뭐냐면 음. 시바이누를 최근에 상장하는 그 음. 거래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음. 상장하는 거래소가 늘었다는 건 투자 저변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코인베이스가 음. 그래서 코인베이스 도대체 뭐지라고 했는데 코인베이스의 이른바 이 선견 지명을 볼 수 있나 싶은 게 코인베이스가 시바이누를 상장했어요. 이 코인베이스라고 하면 굉장히 근본 거래소인데 시바이누를 상장을 해서 얘네도 이제 맛이 갔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선견 지명이었습니다. 하여튼 거래소의 아. 상장이 늘었고. 그래서 로빈후드에 시바이누 상장해 주세요라고 하는 청원이 30만 건이 넘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메이저 거래소들이 이른바 시바이누가 상장을 시키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예. 시바이누가 또 이 NFT와 결합을 했습니다. 시도시인가 뭐 아무튼 이런 그 시바이누의 코인의 그거를 조금 합성한 NFT를 발행을 했는데 네. 그 NFT가 또 인기래요. 음. 그래서 이제 시바이누 가격이 오른다라는 네. 얘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네. 시바이누의 그 이른바 롱에다가 지금 음. 베팅하는 세력들이 역대급이랍니다. 음. 그러니까 앞으로 시바이누 코인은 더 오를 거야라고 롱으로 베팅하는 선물로 베팅하는 세력이 많아서 가격이 오른다는 건데 또 사실 뭐 일론 머스크도 한마디 했다며요. 이거. 근데 일론 머스크는 나 시바이누 안 갖고 있어. 나는 도지야. 난 도지를 사랑해라고 그래요? 했거든요. 이건 또 아니에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지금 시바코인은 계속 네, 음. 오르고 있어서 제가 어제 야 이쯤 되면 많이 올랐지 않았을까 했는데 제가 이쯤 되면 많이 올랐을까 한 시점보다 지금 현재 50%더 올랐어요. 그렇군요. 야, 예. 상상해 가세요. 음. 1원 투자했으면 1억이 됐습니다. 이 시바이 코인인 이 네. 코인은 어디 쓸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게 네. 뭐 가치가 없어요. 근데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이른바 이제 커뮤니티잖아요. 네. 커뮤니티가 커지면서 프랑스에 있는 한 식당은 우리 시바이누 코인 결제 코인으로 바뀌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섰고 제가 보기에 그 식당 이게- 주인 아저씨가 가격이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데 누가 이걸 갖고 있지 쓸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저기는. 보기에 그 예. 식당 아저씨가 네. 시바이누를 들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결제처를 확대를 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서 지금 뭐가 가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밈코인이야말로 이 커뮤니티 열기 자체가 가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열기가 도지에서 시바이누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이게 단기간에 그칠지 아니면 꺾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더 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인 코인 시장에 밈이 네. 뜬다까지 세 번째 키워드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고란 대표님과 함께한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정리라고 한다면 근데 제가 스스로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뽑으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다시 한번 모든 투자는 오픈 마인드로 접근해야 된다. 투자할 때요 마음을 닫으면요 투자 기회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시바이누 코인 같은 코인은 말이 돼?라고 했거든요. 근데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선입견을 버리고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코인 자체는 사실 내재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당장 뭐 현금 흐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네티즌의 입소문만으로도 뜰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거 아닌가. 맞아요. 이런 현상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지난번에 예. 보수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투자는 보수적으로 하지만 음. 이 투자 대상을 바라보는 건 오픈 마인드로 접근해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고란 대표님과 함께한 10월 28일 코인 파헤치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유튜브 조선일보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코인 시장의 이슈와 동향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채널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서 알찬 정보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알고란의 고란 대표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